김현정 PD 하차, 후임의 박성태 전 JTBC 앵커. 제가 봤던 기사는 이거였어요. 미디어 오늘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현정 PD는 내년 1월 2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성태 전 JTBC 앵커이자 현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이 낙점됐다. 하차 후 휴식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다음 프로그램 기획에 들어간다. 자, 서병석 CBS 제작국장은 미디어 오늘에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직접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08년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가 출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2014년 11월 7일까지 줄곧 김현정 PD가 방송을 했고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연출도 하고 청취자들의 요청으로 매일 아침 생방송을 진행했다. 자신의 일상을 과거에 소개를 하면서 뭐 신문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17년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 있었던 일부 그것이 오해일진 모르나 정원유착이다 뭐 이런저런 논란과 뉴스쇼 제작진이 보기에는 오해라고 또 하실 것 같은데 논란이 없었던 프로그램은 전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현정 앵커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후임자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뉴스쇼를 더 잘 제2, 3의 부흥기로 만들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번에는 노컷뉴스 공식을 보겠습니다. 내년 1월 2일이 마지막 방송이다. 12월 말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1월 2일까지 하는군요. 김현정의 뉴스쇼를 16년 이끌어온 김현정 PD가 떠난다. 17년 대장정 기록. 시사 라디오의 새 지평이다. 김현정 PD의 날카로운 분석과 공감을 이끄는 인터뷰를 통해 국내 최고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기록적인 성과도 눈부시다. 국내 단일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163만 명. 한국 PD 대상, 한국 방송 대상, 방통위 방송 대상 등을 휩쓸며 작품성과 영향력도 동시에 인정을 받았다. 박성태 실장은 JTBC 기자 출신으로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와 비하인드 플러스 등을 거쳐 메인 앵커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냉철하면서도 명쾌한 전달력을 인정받은 베테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박 실장이 김현정 PD의 바통을 이어받아 어떤 새로운 색깔의 뉴스쇼를 선보일지 청취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회사를 그만두시는 건 아니고요. 향후 연구 휴가를 가지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PD는 22일 오전 방송을 통해 하차와 관련한 자세한 소회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미 밝힌 바 있고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오해 없이 들어주실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김현정 앵커 방송을 아주 오랜 기간 들었던 사람이죠. 네, 아주 오랜 기간 들었죠. 적당히 들은 것도 아니었죠.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에 이르면서 특정 정치인을 이른바 이제 뭐 띄워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을 프로그램 스스로가 해명한다고 해명하고 설명도 하고 뭐 입장문도 내고 할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법적으로는 정원 유착 의혹 뭐 이런 게 다 무혐의가 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 프로그램 간에 유착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은 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 뭐 있다고 봐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김현정 앵커의 방송을 보고 또 과거에는 제가 이제 김현정 앵커의 방송을 보면서도 제 나름대로 방송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배울 점들을 나름 찾아서 제 개인의 성장에
자양분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의 그 어떤 배움이라는 거는 꼭 김현정 앵커뿐만 아니라 손석희 앵커님, 그리고 뭐 김종배 앵커님,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김어준 총수도 마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사 프로그램 난다긴다 한다는 걸 뭐 다 들었으니까요.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별개로 하고, 그분들은 왜 인기가 있고 그분들은 왜 흡인력 있는 인터뷰를 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가, 그런 대목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누가 물어보면 당연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뭐 추상적인 표현이거나 투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따위가 뭐라고, 존경하는 김현정 앵커님, 존경하는 손석희 앵커님, 존경하는 김종배 앵커님, 존경하는 김어준 총수님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그런 시절은 아주 이제 저에게 오래전의 일이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피할 수가 없었던 그 뉴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는 레거시 미디어, 뉴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는 또 다른 뉴미디어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비평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솔직한 말씀들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뭐 대형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대형 레거시 저널리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철학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해하실 분들은 뭐 전혀 없겠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었겠죠. 일장일단이 있었을 텐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김현정 앵커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불거졌었던 특정 정당이라든지 정치인 쪽과 오해를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됐어요. 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만나봤던 뭐 CBS 거기 뭐 PD 협회 분들의 입장문이었다라든지, CBS가 전사적으로 나서서 이 휴가 갔었던 김현정 앵커를 보위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미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나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총괄 PD가 나름 해명을 했을 때, 뭐 썸네일에 대한 구성,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구성 등으로 인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준석이라는 인물 혹은 개혁신당에 기울어진 방송 아니었느냐라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저는 아직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김현정 앵커도 평생 가져가셔야 될 하나의 뭐 아킬레스건 같은 거겠죠. 이제는 뉴미디어에서 비평하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과거에 제가 그분께서 하셨던 방송을 많이 듣고 배우고 했던 것과는 별개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고 기록했던 것은 사실이나 비평할 지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고생하셨죠. 고생하신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비판한 적 있죠. 비판한 적 있고, 이미 뭐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우리가 아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성. 아주 중요한 근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죠? CBS는 김현정이기도 하고 김현정이 곧 CBS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는 바 CBS 제작국의 권력과 또 CBS 보도국의 입장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CBS 노컷 뉴스와 CBS 제작국, 즉 김현정 PD가 속해 있는 이 부서 간의 입장이 아주 같으냐?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작국이 만드는 유튜브가 있고 또 보도국이 만드는 유튜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CBS 내부의 기자들 중에는 문제의식이 없지도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대체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박재홍 아나운서의 한판 승부가 나름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CBS 한판 승부도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뉴스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고 박재홍 앵커가 갖고 있는 그 나름의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한판 승부 제작진들도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중권에게 양지를 제공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중권의 근거지를 제공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판 승부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진중권 교수가 박재홍 앵커 프로그램에서 소위 깽판 치고 나간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약간 그럴 정도로 저는 박재홍 앵커가 나름의 무게감과 균형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일부 유튜브 뭐 썸네일이라든지 그리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박재홍 앵커의 프로그램이 편파성이 짙다라고 평가받는 대목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부 좀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김현정의 뉴스쇼와 CBS 한판 승부는 다르다라는 관점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와 CBS 한판 승부는 또 다르다. 이제 그런 차원의 접근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CBS 김현정 PD가 쌓아왔던 아성이라는 게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옛날 같지 않을 거고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 17년을 방송했잖아요. 더 됐죠. 이제는 2006년 초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저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플랫폼을 끼지 않은 레거시라기보다는 그냥 재래식 언론의 경험은 저는 제가 17년을 방송을 했고요. 3년을 지금 유튜브 바닥에 있는데 제가 느낀 3년 동안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느끼는 왜 레거시 언론은 재래 언론 취급받는가에 대한 공감을 이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은.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윤석열 정부와 겹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작년 12월에 내란이라는 걸 겪었죠. 내란을 겪고 나서는 대한민국 언론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에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저널리즘이라는 관점, 언론의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에 있었나라를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글쎄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뭐 그건 그들 나름대로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 인생에. 다만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미 제가 17년이라는 세월을 재래 언론에서 근무하면서 재래 언론에 대한 반감이 이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드높게 있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그 안에서 돈 벌어먹고 살았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분노와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좋든 싫든 간에 제가 결정해서 연합뉴스 TV를 뛰쳐나와서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기생하듯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살아남고자 바둥바둥거린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계엄을 겪고 나서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을 더 용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적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을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유튜브 채널의 역사와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꾸준하게 거론돼 왔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현정 앵커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해요. 연락처도 없어요. 과거에 또 뭐랄까 이제 좋아했던 사람? 과거에 그래도 즐겨 들었던 사람? 실제로 아마 실제로 만나게 되면 신기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어쩌다가 마주치면 되게 신기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리 끝이 아름답지 않았던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겸손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듣보잡보다야 김현정 앵커님이 훨씬 더 언론 역사에 길이 남으실 분이고 저 같은 뭐 듣보잡보다야 김현정 앵커님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남겠지만 과거에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주 봤던 프로그램의 언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끝까지 내 기억에 아름답게 남을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사례가 된 건 또한 김현정 앵커님이시죠. 저에게는. 그래서 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12월 4일에 첫 인터뷰 이준석이어야만 했는지 그거 뭐 여전히 설명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억을 복귀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때 어떤 이슈에 많이 천착했었는지 이제 인용을 해서 질문에 섞어 넣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어.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서라는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준석 의원님 특정 평론가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2025년 2월 16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이준석 의원의 카카오톡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찔러 넣어주고 질문하라고 해 이런 카카오톡이 등장했을 때 김현정의 뉴스쇼는 굉장히 뭐랄까 고립이 됐었죠. 이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이게 유난 떨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 돌리자라고 해서 윤석열 신당보다 세다고 해가지고 이 여론조사 페이퍼가 등장했을 때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준석 쪽에서 원하는 질문이 마사지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저 뒤에 앞단에 나와 있는 저 여론조사 자료가 배치마저 동일하게 인용해서 CBS 뉴스쇼에서 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였어요. 그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뉴스쇼에서 만들었던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토마토의 자료를 또 들어가 보면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지. 원래 있던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 또 보시고 싶으면 보시면 됩니다. 허은하 비서관이 과거에 폭로했던 그 내용을 담았던 내용인 거예요. 요약본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충 답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나름의 이 유튜브 채널과의 역사도 같이 했었고 과거에 올해 게으른 벌꿀즈가 CBS 뉴스쇼 강점기를 겪기도 했던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때 불편했었죠. 불편했었죠. 문제는 누구나 연루될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혹 제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의혹 제기나 공격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설명하는 이 방식이라는 거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건 그리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셔도 김현정 앵커님이 생각하는 균형, 중립 다시금 좀 정의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식 씨는 누가 가장 중립병자인 거냐? 정영진 선배가 약간 나름의 균형을 잘 지키시는 것 같고요. 정영진의 장르만 여의도가 중도에서 살짝 상식적인 관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장르만 여의도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인 저널리즘 관점으로 중립병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평가를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은 김종배 아저씨? 김종배 아저씨가 아주 지독한 자로잰 듯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디올백 보도 때는 좀 나름 서운했지만 자로된 듯한 중립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정관용 선생님은 원래 제가 과거에 굉장히 존경했고, 정관용 선생님은 저는 원래 좋아했던 사람인데, 글쎄요, 이제 우리 정관용 앵커님도 그냥 전통적인 저널리즘 시대에 그 가장 빛났던 사람이죠. 여전히 저는 손석희 앵커님을 좋아하고, 거의 영웅으로 모시다시피 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앵커 했던 사람 중에 손석희 앵커를 감히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앵커가 아니기 때문에 오대영 선배님은 요즘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JTBC의 뉴스룸의 진행자죠. 예, 오대영 선배님은 워낙에 잘 하시는 분 같고요. 우리 순표 친구는 저의 친구입니다. 예, 순표 친구는 저의 친구입니다. 예. 인생은 권순표죠, 역시. 예. 간장은 샘표, 페인트는 노루표, 앵커는 권순표. 내 인생의 목표가 권순표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마다의 중립이라는 게 진짜 맞습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중립이라는 건 뭐가 있지? 내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내란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회 정의에도 중립이 없어요. 사회 정의에도 중립이 없고요. 오늘 신인규 변호사가 글을 기깔나게 썼던데, 정치인들이 경계해야 될 건 정무적 판단보다 정의가 앞서야 합니다. 정의가 정무를 앞서야 하죠.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뭔가 좀 불이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이재성 앵커님 빼놓을 뻔했네요. 이재성 앵커님 빼놓을 뻔했다. 이재석 아저씨가 굉장히 잘하시죠. 예, KBS 출신의 이재석 아저씨 잘하신데, 중요한 건 그거다. 요즘에 이제 저의 어떤 인생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상식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백운기 앵커님도 그렇고. 근데 다 떠나서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저의 얘기를 하자면 사회와 언론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많이 바뀌었지. 고현준 형님이요. 그 형님은 정말 훌륭한 선배님입니다. 예, 좋은 형님이에요. 예, 진행 잘하시죠. 잘못됐다라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이거를 굳이 좌고우면하면서 내가 좌파 취급을 받아도 내란은 아닌 거죠. 내란은 아닌 거고, 내란을 비호하는 것도 아닌 거죠. 내란을 비호하는 사람들도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엔 중립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름이 다 나오는데 민동기 선배님은 훌륭하신 분이죠. 민동기 선배님은 볼 때마다 놀라죠. 예, 놀라죠. 그러니까 이제 난 다 들어줄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진행자로 있는 아고라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거기는 제가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정의를 구현하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걸 넘어서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사회와 언론을 보는 관점이 전 많이 바뀌었는데 12.3 내란 이후에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균형과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시청자에게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균형이 아니죠. 그건 중립도 아니에요. 그건 상식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채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다. 제가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 이거 운영을 하면서 이게 막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10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채널이 되려면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균형과 중립 따위는 필요가 없어지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겠다. 다른 데에서 내가 출연료 받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면서 말씀을 못하는 방송들도 있지만 내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뭐가 어때? 라는 판단을 한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보시는 분이든지 누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누구를 지지하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방송을 많이 즐겨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 추운 겨울 언론계에서는 한참 선배님일지 모르지만 그냥 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편했다, 설득이 안 된다. 도대체 김현정 앵커가 뭔데 CBS는 전사적으로 나서서 그녀를 두둔하고 비호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하차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저의 관점이 많이 희석이 돼서 옛날에 그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던 앵커 시절의 분위기와는 많이 희석이 돼서 몇 년 만에 그렇게 사람이 빨리 바뀌었죠. 특히 12.3 내란 이후에 더 빨리 바뀌게 돼서 왜 하이킥이 잘 되는지, 왜 저랑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잘 뻗어나가는지를 공감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울리는 분들, 물론 어떤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나라가 내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게 방법론의 차이지만 동일하거든요. 그 동일한 방향과 문제의식이 있고, 그 문제의식 중에는 특히 현재에 있는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민동기 선배님이 언론을 보는 관점에 100% 동의하고요. 최경영 기자님 같은 분이 언론 비평할 때 100% 동의하고요. 그럼 정준희 교수님 같은 분이 말씀하실 때도 100% 동의하고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잘 되잖아요. 예. 대한뉴스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가 어떤 채널에 사단이고 누가 누구랑 같이 방송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난다긴다 하는 스타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스타로서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를 끊임없이 유지를 해왔느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느냐에 대한 질문은 저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